다솜둥지복지재단은 그 농촌 지역에 경제적으로 그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집수리를 못해서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데 그 어려우신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구쳐주기를 하는 그 민간 공익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재 그 농촌 지역에는 그 흙집이나 벽돌집, 뭐 슬레이트집, 뭐 이제 함석 지붕으로 된 그런 집들이 있고, 특히 그 화장실이 집 바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는 집 고쳐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취약계층 개별 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도배장판이 안 되어 있고 싱크대, 그러니까 옛날식 그 주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이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지붕이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함석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이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집수리를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이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 부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소규모 마을에 보면은 이제 집단적으로 뭐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집 고쳐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이제 조경이라든가 그 벽화라든가 그 마을회관 수리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을 희망 가꾸기 사업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희망 공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 그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되면 나름대로 그 희망을 더 갖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희망 가꾸기라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연간 예산이 44억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 보조금이 한 40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 기부나 단체의 기부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 집고쳐주기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쓰는 예산은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어 있고요. 기부금 사업은 저희가 그 운영비라든가 재단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 연구비로 저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그 수혜가구 지원을 받는 이제 수혜가구 선정은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등 뭐 이렇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중에 그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또 장애인 가족, 또 뭐 다문화 가족,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는 그 가족, 또 한부모 가족, 뭐 이런 분들 중에 가장 또 시급한 그 가정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사무소에 이제 선정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은 한 가구당 평균 한 5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집수리를 이제 해주게 돼 있고요. 특히 그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을 집 안으로다가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84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집수리 인재 사업의 진행은요, 주 여러 그 봉사단체가 참여하는데, 특히 그 16개 한국농촌건축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16개 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건축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학교 봉사단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200여 명 이제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농어촌사의 각 지역에 KRC 봉사단이 86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집수리 전문으로 하시는 또 업체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연평균 2,000명 정도가 참여하셔가지고 집수리를 이제 해주고 있고요. 또 청소나 또 노인분들하고의 대화, 이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가 그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화장실 이제 이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집 외에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사비가 거의 한 1,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8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에 집수리 하시는 이제 봉사단체에서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초과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 어머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직접 해주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런 보면서 이제 특히 보람도 느끼고, 또 수혜자 분이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고마워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좀 이 일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농촌이라고 하면은 보통 읍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 면 단위로만 해도 취약계층의 30년 이상 된 노후와 가구가, 노후주택이 약 한 74만여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취약계층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사시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냐 추정을 해보니까 22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최소 저희가 최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가구 정도 집수를 이제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224년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영구히 이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 큰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상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이제 못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농촌주택의 집수리 특성상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의 개인의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존엄성을 좀 지켜주고, 지역의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농촌 지역에는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수리를 못하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환경, 또 안전하지 못한 이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해에 1,000가구 정도 해도 보통 이제 224년 정도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또 기업들의 후원, 또 개인들의 후원이 절실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도 그동안 예산상 문제로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이런 홍보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정부의 예산도 좀 많이 확충하고 기업과 개인의 후원금을 많이 좀 모금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활동 단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한 16개 정도 자원봉사단체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56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좀 역할을 좀 할 계획입니다. 농촌 직구쳐주기 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 방지 사업이자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직구쳐주기를 통해서 지저분했던 집을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저희가 집수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떠나지 않게 되고, 또 떠났던 분들은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또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은 공동체가 활성화된 농촌을 보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직고쳐주기 사업이란 농촌지역 인구 소멸 방지 운동이다.